내가 무슨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어느 날부터인가 자식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예전엔 툭 하면 전화를 걸어오던 아이였습니다. 힘든 일 있으면 제일 먼저 털어놓던, 눈만 봐도 마음을 읽던 아이였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부턴 어딘가 달라졌습니다. 말수가 줄었고 연락이 뜸해졌고 같이 있어도 어쩐지 내가 불편한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결혼했으니 바쁘겠지. 이제는 자기 가정이 먼저지. 내가 괜히 예민한 걸 수도 있어. 스스로를 타이르며 몇 번이고 삼켰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한마디 꺼냈습니다. 그 말이 그렇게까지 멀어지게 할 줄은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아무 뜻 없었습니다. 서운하다는 티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살면서 느낀 한마디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그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말을 꺼낸 건 나였지만 말없이 멀어진 건 자식이었습니다. 말을 했다는 죄책감이 말을 안 했어야 했나 하는 후회가 마음을 오래 붙잡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결혼한 자녀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 5가지, 그리고 그 말 대신 어떤 말이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는지 하나씩 천천히 나눠드릴게요. 혹시 이 중 나도 그런 말 한 적 있어요 하는 마음이 드신다면 그건 잘못이 아니라 그만큼 자식을 사랑하셨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그 마음을 조금만 다른 말로 전하면 됩니다. 공감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첫 번째, 금기 표현. 그래서 누가 더 잘 벌어? 명절이었습니다. 딸 부부가 오랜만에 집에 왔습니다. 한참을 못 봤기에 더 반가웠고 며칠 전부터 딸이 좋아하던 반찬을 떠올리며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딸이 좋아하던 반찬도 챙기고 사위가 처음 왔을 때 맛있게 먹었던 반찬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담은 밥상이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도란도란 이야기꽃이 피던 그때 밥을 뜨던 손이 멈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김서방이 더 잘 벌어? 아니면 내가 더 많이 벌어? 정말 아무 뜻 없이 물어본 말이었습니다. 요즘 살림살이는 어떤가? 힘들진 않은가? 그게 궁금했던 겁니다. 그런데 딸의 웃음이 스르르 먹고 사위의 얼굴에 어색한 기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고 이야기는 다른 쪽으로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혹시 내가 그 말은 하지 말았어야 했나? 우리 세대는 자녀가 잘 사는지, 살림살이는 괜찮은지 궁금하면 툭 한마디 던지는 게 관심과 애정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세대에게는 그 말이 사적인 경계 침범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누가 더 벌어? 는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누가 더 낫다, 어느 쪽이 우위냐는 비교의 메시지로 들리게 됩니다. 요즘 부부들은 돈을 얼마나 버느냐보다 어떻게 역할을 나누며 사느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한쪽이 더 벌든 덜 벌든 그건 둘만의 문제이고 외부의 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여깁니다. 심리학자 존 고트먼은 말합니다. 부부관계를 망치는 가장 빠른 길은 외부 사람이 균형을 흔드는 것이다. 즉, 아무리 부모라도 그들의 내부 질서에 끼어들면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녀 부부에게 궁금한 게 있더라도 그걸 직접 물어보는 대신 신뢰로 표현하는 방식이 훨씬 좋습니다. 고생 많지? 둘이 서로 의지하며 살아줘서 고맙다. 살림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너희가 참 든든하게 꾸려가네. 내 선택 늘 믿는다. 내가 사는 모습 보니까 마음이 놓여. 이런 말은 누가 더 낫다는 비교 대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지지해주는 말입니다. 그 이후로 딸의 연락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툭툭 오던 문자가 뜸해지고 전화는 짧아졌고 오랜만에 만나도 예전만큼 가까운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 말 때문일까?
내가 말로 괜한 선을 넘은 건 아닐까? 그 생각이 자꾸 마음에 남았습니다. 서울 가족상담센터 설문에 따르면 결혼한 자녀가 느끼는 스트레스 중 1위는 부모의 은근한 비교말과 경제적 질문이었습니다. 상담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의도는 사랑이었지만 형태는 평가였을 수 있다고요. 우리는 그저 자녀가 잘 살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고 살림살이는 괜찮은지 묻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이 질문이 되어 튀어나온 거였습니다. 하지만 자녀는 그 질문에서 간섭과 평가의 그림자를 느낍니다. 이제는 묻지 않아도 되는 말을 믿음으로 대신해 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 정리. 누가 더 많이 벌어? 아무 뜻없는 말 같아도 자녀에겐 비교, 평가, 간섭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질문보다 신뢰, 비교보다 격려, 궁금함보다 지켜봐주는 마음. 이런 말들이 자녀의 마음을 더 가까이 끌어올 수 있습니다. 말 하나 바꾸는 일. 그것만으로도 관계 전체가 따뜻하게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더 자주 꺼내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부담을 주려고 한 말이 아닌데 그 말이 며느리의 마음을 닫아버린 경우. 지금 이야기할 그 말입니다. 두 번째 금기 표현. 연락 좀 자주 해.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땐 며느리도 종종 먼저 연락을 줬습니다. 명절이 지나면 감사하다는 문자가 왔고 때론 전화로 잘 지내시죠? 인사를 건네기도 했죠. 그때는 참 따뜻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참 살가운 아이구나. 괜히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이 하나둘 줄어들었습니다. 요즘 많이 바쁜가 보다. 요새 젊은 사람들은 또 그런가 보다. 처음엔 그러려니 했죠. 그런데 한 달, 두 달. 아무런 연락이 없자 점점 서운함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요즘 너무 조용하네. 바빠도 가끔 전화 좀 해줘.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니? 그 말에 며느리는 잠깐 침묵하더니 작게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네요. 그 한마디가 왠지 더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 말은 진짜 서운해서 꺼낸 말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싫어서가 아니라 나는 가족 아닌가? 그 마음이 들어서였죠. 하지만 그 말을 꺼내고 나서부터 며느리는 연락을 하긴 했지만 어딘가 예의만 남은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인사도 공손하고 말도 정중했지만 이상하게 정은 빠진 듯 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말을 잘못 꺼냈구나. 우리 세대는 연락은 예의라고 배웠습니다. 부모님께 안부 전화드리고 찾아뵙고 그게 자식으로서 당연한 도리였죠. 그런데 요즘 세상은 다릅니다. 자녀들은 연락을 의무보다 관계의 리듬으로 받아들입니다. 즉, 연락이 없네? 라는 말은 보고 싶다는 표현이 아니라 너는 부족하다는 평가처럼 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서운함을 말하기 전에 따뜻함을 먼저 전해보세요. 요즘 많이 바쁘지? 괜히 내 마음만 앞섰던 것 같네. 일도 살림도 정신없을 텐데 그냥 내 목소리 들으면 힘이 나서 그래. 내가 무심해서가 아니라 내가 보고 싶어서 그런 거였어. 이런 말은 서운함 대신 그리움으로 전해지는 표현입니다. 상대의 마음에 부담이 아니라 따뜻함을 남깁니다. 며느리 입장에선 그 말 한마디가 이렇게 느껴졌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집에 아직도 조심해야 하는 사람인가? 내가 뭘 해도 부족하다고 느끼시나? 이제는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겠다. 그 순간 가족이 아니라 예의를 지켜야 하는 사람으로 관계가 설정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점점 형식만 남고 온기는 사라지는 거리가 됩니다. 한국가족상담센터 보고에 따르면 부모가 반복적으로 연락을 요구할 경우 자녀는 책임감이 아니라 부담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자녀 상담 사례에서도 부모님이 서운하다고 말할수록
나는 더 조심하게 된다는 고백이 자주 등장합니다. 자녀는 연락이 없어서 부모를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그들의 삶이 복잡하고 여유가 없고 어쩌면 자신도 모르게 조심스러워졌을 뿐입니다. 그럴수록 자주 하라는 말보다 편하게 해도 괜찮다는 말이 더 큰 위로가 됩니다. 오늘 이야기 정리. 연락 좀 자주 해. 이 말은 부모의 마음에선 그리움이지만 자녀의 마음엔 부담과 거리감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운함보다 그리움, 잔소리보다 반가움, 요구보다 기다림. 이런 말들이 가족을 가족답게 만들어줍니다. 며느리는 내 자식은 아니지만 내 자식이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편하게 대하는 건 결국 내 자식과의 관계를 편하게 만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말이 서운함에서 그치면 괜찮은데요. 그 마음이 비교로 번지기 시작하면 자녀는 마음의 문을 확 닫아버릴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말 중 하나죠. 다른 집은 그렇게 잘한다더라. 그 말 정말 아무렇지 않게 했지만 자녀는 다르게 들었을지 모릅니다. 세 번째 금기 표현. 다른 집 자식은 그렇게 잘한다더라. 며칠 전이었습니다. 오랜 친구와 통화를 하다 보니 자식들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우리 딸은 매주 전화와. 며느리도 밑반찬 해와서 냉장고 채워주더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도 모르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참 부럽다. 우리 애들은 뭐 바쁜가 봐. 요즘은 연락도 뜸해. 그날 저녁 그 친구의 말이 자꾸 마음에 남았습니다. 다른 집은 주말마다 자식들이 찾아오고 며느리가 밥도 해주고 간다던데. 그렇게 비교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들과 통화할 일이 있어서 무심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집은 애들이 그렇게 잘하더라. 주말이면 얼굴도 보고 영상통화도 자주 한다던데. 그 말이 끝나자 아들의 말투가 살짝 굳었습니다. 다 집집마다 다르죠. 그 짧은 말 한마디가 괜히 마음을 조용히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비교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집 이야기를 들으니 괜히 우리 아이들이 서운해졌고 그 마음이 입 밖으로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자녀는 그렇게 듣지 않습니다. 또 비교네. 엄마는 왜 늘 다른 집 얘기를 하실까? 나는 아무리 해도 칭찬은 없구나. 그 한마디가 그동안 쌓여있던 서운함까지 건드릴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가족 간 관계에서 비교는 감정을 마르게 하는 말버릇 1순위로 꼽힙니다. 특히 자녀가 결혼한 이후엔 비교는 본인뿐 아니라 그 배우자와의 관계까지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좋은 예를 든다는 의도였을지 몰라도 듣는 자녀 입장에선 넌 왜 그렇게 못하냐는 말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그런 말에 위축됩니다. 내가 지금 충분히 노력하고 있어도 부모는 다른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 이렇게 바꿔 말해보면 어떨까요? 너희가 너희 방식대로 잘 살아줘서 난 든든하다. 자주 못 봐도 이렇게 목소리 들으니 반갑고 좋다. 나는 내가 우리 가족이라는 게 제일 자랑스럽다. 자녀는 완벽해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존중받을 때 마음이 열립니다. 우린 늘 걱정이 앞섭니다. 내 자식이 다른 집보다 잘 살고 있나? 혹시 뒤처지진 않나? 그 마음에서 괜히 비교가 나왔고 그 말이 자녀의 마음을 살며시 닫아버린 걸지도 모릅니다. 한 자녀가 상담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정말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엄마가 다른 집은 그렇게 잘하더라라고 했을 때 그냥 내가 모자란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그 말 한마디에 그 아이의 마음이 쪼그라들었던 겁니다. 서울 가족상담센터 조사에 따르면 자녀가 가장 상처받는 말 1위는 다른 집 자식과 비교하는 말로 나타났습니다. 평가는 사랑을 막는 벽이 된다는 말처럼 사랑하려고 한 말이 오히려 마음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부모는 늘 비교 없이 사랑하고 싶지만 말은 가끔 그 마음과 다르게 전달됩니다. 그냥 부럽다고 한 말이었는데 그 집은 그렇다길래 툭 얘기한 건데. 하지만 그 말이 자녀에게는 나는 왜 늘 부족한 자식이야? 라는 감정을 남기게 합니다. 오늘 이야기 정리. 다른 집은 그렇게 잘한다더라. 이 말은 그저 부러움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에겐 넌 왜 그렇게 못하냐는 간접 평가로 들립니다. 비교는 동기를 주지 않고 관계를 갉아먹습니다. 비교보다 신뢰, 기대보다 감사, 기준보다 존중. 그런 말들이 자녀를 더 자주, 더 가까이 오게 만듭니다. 지금까지 잘 키워오셨습니다. 말만 조금 바꿔보세요. 자녀의 마음이 다시 열릴 수 있습니다. 비교가 쌓이면 결국 말은 자녀의 삶 그 자체를 건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관계에 남는 건 불편함 뿐입니다. 이제 이야기할 이 말, 부모님들이 가장 자연스럽게 꺼내지만 자녀가 가장 불편해하는 말입니다. 네 번째 금기 표현. 너는 왜 아직 애를 안 낳니? 결혼한 지 몇 해가 지났습니다. 직장도 안정됐고, 집도 구했고, 여행도 다니고, 겉보기엔 참 잘 살고 있습니다. 다행이죠. 그렇게 자리 잡아가는 자녀의 모습만 봐도 마음 한켠이 놓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슬며시 떠오르는 마음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손주도 하나쯤 낳을 때가 되지 않았나? 옆집은 벌써 손주가 초등학생이라던데 왜 아무 소식이 없지? 그렇게 몇 번을 망설이다가 어느 날 식사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너희는 아직 계획이 없는 거니? 이제 나이도 있고 너무 늦으면 힘들지 않겠니? 그 말을 하자 분위기가 살짝 무거워졌습니다. 자녀는 웃지도 않고 짧게 대답하고 넘어갔고 이후로는 더 이상 그 주제로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 얘기는 다시 입에 올리기 어려워졌습니다. 사실 그 말은 걱정해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나중에 힘들어지진 않을까? 아프거나 늦어져서 고생하진 않을까? 그리고 조금은 손주도 보고 싶은 마음이었겠죠. 하지만 그 말이 자녀에게는 전혀 다르게 들렸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을 부모가 대신 정하려고 한다. 왜 결혼했다고 바로 아이 얘기가 나오는 걸까? 요즘 자녀 세대는 아이 낳는 문제를 당연한 수순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그 선택에는 서로의 준비, 경제적 여건, 심리적 여유, 건강 상태까지 여러 조건이 얽혀 있습니다. 그걸 모른 채 왜 안 낳니? 라는 말은 그들의 고민 위에 압박을 얻는 말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걱정보다는 믿음과 응원이 먼저입니다. 천천히 준비해도 괜찮아. 너희가 알아서 잘할 거라 믿어. 어떤 선택을 하든 언제나 너희 편이란 거 알지? 혹시 내가 마음이 앞서서 서운하게 들렸다면 미안하다. 그만큼 너희가 잘 지내주길 바라는 마음이었어. 이런 말은 자녀에게 강요가 아니라 안전지대처럼 들립니다. 결혼하고 나서 자녀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선택과 결정은 이제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런 자녀에게 왜 아직 애를 안 낳니라는 말은 너는 아직 덜 됐다는 뜻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한 자녀가 상담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노력하고 있었는데 그 말 한마디에 다 무너졌어요. 그 말은 내가 뭔가를 못하고 있다는 뜻처럼 들렸거든요.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30대 부부의 62%가 가족으로부터 받는 출산 관련 압박이 큰 스트레스가 된다고 응답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선택을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 자신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질문이 가장 큰 이유로 꼽혔습니다. 이제는 말보다 믿어주는 태도가 관계를 지켜주는 시대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걱정을 모릅니다. 알고 있지만
그 걱정이 말로 표현될 때마다 자신의 선택이 흔들리는 기분이 드는 겁니다. 아이를 낳는 문제는 이제는 의무가 아니라 삶의 방식이 되었습니다. 그 방식을 인정하고 지켜보는 것, 그게 지금 부모에게 가장 필요한 일입니다. 오늘 이야기 정리. 왜 아직 애 안 낳니라는 말은 좋은 뜻으로 꺼낸 말이어도 상대에게는 압박과 평가로 남을 수 있습니다. 결혼은 했지만 아이는 각자의 사정과 속도에 따라 결정할 문제입니다. 말보다 기다림, 걱정보다는 신뢰, 조언보다는 응원. 이런 말들이 자녀가 부모 곁에서 마음 놓고 머물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자녀의 삶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말들, 그런데 그 마음이 자꾸 부모의 기준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자녀는 더 멀어지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장 자주 하는 말이면서도 자녀는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지금 이야기합니다. 5번째 금기 표현. 내가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그날도 자녀와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별거 아닌 이야기였습니다. 이사 문제였죠. 어디로 옮길까, 어느 동네가 나을까 이야기하던 중이었습니다. 부모로선 더 조용하고 안전한 곳이 좋겠다 싶어서 살짝 조언을 했습니다. 여긴 학교도 가깝고 출퇴근도 수월하잖니. 엄마 생각엔 여기가 낫지 않을까?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엄마, 제 인생이에요. 이젠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 말에 속이 턱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뭘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지? 나는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내가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그리고 그 말로 그날의 대화는 끝이 났습니다. 그 말은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나는 자식 잘 되라고 한 말이었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녀에겐 전혀 다르게 들릴 수 있습니다. 엄마는 항상 자기가 맞다고 생각해. 결국 내 선택은 인정 안 해주겠다는 거네. 내가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이 말이 자녀에게 남기는 건 사랑이 아니라 통제의 기운일 수 있습니다. 요즘 자녀 세대는 이제 성인입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고 그 결과를 감당할 수 있는 자율적인 존재가 된 거죠. 그런 자녀에게 계속 조언을 던지면 그건 도움이 아니라 불신의 신호처럼 느껴집니다. 심리학자 토마스 고든은 말합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도 상대의 선택권을 침범하면 감정적 저항을 불러온다. 이럴 땐 이렇게 말해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때는 그냥 내가 걱정돼서 말한 건데 지나고 나니까 내가 괜히 앞서서 그런 말을 했나 싶더라. 혹시 너한텐 부담으로 들렸을까봐 마음이 좀 그렇다. 내가 알아서 잘할 줄 알면서도 괜히 내 입장이 섞였나 봐. 엄마 마음은 늘 내 편이야. 결정은 내가 해도 괜찮아. 이런 말은 사랑을 강요하지 않고 존중으로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우린 늘 자녀를 아끼는 마음으로 무언가 해주고 싶어 합니다. 조언도 경험도 때론 방향까지 알려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말이 내가 맞다는 선언처럼 들리는 순간 자녀는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상담 현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만 그 방식이 항상 엄마 생각대로 하라는 뜻처럼 들려요. 그 말이 참 속상했어요. 서울청년센터 인터뷰에 따르면 자녀가 가장 불편해하는 부모의 말 1위는 바로 내가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 말이 나오면 더 이상 내 의견은 필요 없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이를 말로 키워왔습니다. 이젠 그 말을 조금 줄이는 시기가 왔습니다. 말을 줄인다고 사랑이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자녀는 이제 조언보다 신뢰를, 설명보다 기다림을 필요로 합니다. 오늘 이야기 정리.
내가 다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야는 우리 마음속 사랑의 표현이지만 자녀에겐 자율성을 침해하는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명분보다 존중, 조언보다 응원, 설명보다 믿음. 이 세 가지가 지금 자녀와 가까워지는 가장 강한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말은 줄여도 마음은 더 깊이 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언젠가 분명히 자녀에게 전해질 겁니다. 돌이켜보면 오늘 나눈 5가지 말들 하나같이 우리 마음속에선 사랑이었고 관심이었습니다. 누가 더 잘 벌어? 연락 좀 자주 해. 다른 집 자식은 잘하더라. 왜 아직 애 안 낳니? 내가 다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야. 모두 내 자식이 더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툭 튀어나온 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들이 돌아와서 문을 닫고 거리를 만들고 정적을 남기게 된 걸 보면 우리가 놓친 게 있었던 거죠. 문제가 된 건 내용이 아니라 그 말이 남긴 감정이었습니다. 자녀는 그 말에서 비교를 느꼈고 평가를 들었고 통제를 받아들였던 겁니다. 이제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 방식대로 살아줘서 고맙다. 언제든 내 편이라는 걸 잊지 마라. 내 마음은 늘 너를 응원하고 있다. 이런 말 한마디가 자녀의 마음을 다시 열게 해줍니다. 지금까지 정말 잘해오셨습니다. 그저 말 하나만 바꿔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자녀의 표정, 목소리, 그리고 관계 전체를 조금 더 따뜻하게 바꿔줄 겁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혼자 듣지 마시고 나도 이 말 자주 했는데 싶은 분과 살며시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도 꼭 함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